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한 번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일장의 전일장에 있었던 연설 내용을 소화하고 있는 뉴욕 증시, 앞으로 금리 정책 방향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쪽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도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의 꺾이는 현상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한 번 불거졌던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슈 살펴보시죠. 이제 9월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딱 5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에는 9월에 지금 3% 가까이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이는 평년의 4.3% 하락을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수준이죠. 파월 의장이 고평가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지금 증시의 방향이 잠깐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과연 남은 기간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망들을 이야기해 보기에 앞서서 일단 간밤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죠. 고평가 부담감을 이틀째 받아가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이 약세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죠. 3대 지수 모두 0.3% 안팎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을 기준으로는 22,500포인트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도 낙폭이 어제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AI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0.8%, 오라클이 1.7% 하락하면서 이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 투자자문사 인프라스트럭처의 CEO는 기술주가 다소 과열된 상태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AI 랠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자리한다라는 평가입니다. 더불어 9월은 원래 약한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런 흐름이 앞으로 며칠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멘트를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뉴스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기존의 27.5%에서 15% 인하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동일한 관세율을 EU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자동차 강대국인 우리나라, 한국만이 이제 20%대의 고율 관세를 여전히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죠. 적어도 미국 시장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자리하게 됐다라는 점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쇄적인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다. 이 고용 둔화, 침체 신호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물론 지난주 25bp 인하에는 내가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연내 추가적인 인하에 있어서는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이 되겠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미리 앞당겨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2bp 이상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4.15%에 근접해가는 움직임, 해당 발언이 나오면서 장중에 매물이 소화되는 흐름들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상품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깜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면서 국제유가가 2%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23만 배럴 감소가 점쳐졌었는데 실제로는 60만 배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WTI 기준으로 현재 64달러대에서 거래를 하면서 7주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M7 기술주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4% 급등하면서 그나마 지수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전일 부상한 이 AI 산업의 자기 순환적 구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그 부담감을 이틀째 받아가면서 0.86% 하락했고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AI 플레이어죠. 오라클의 주가 역시 1.7%의 하락세였습니다. 이 바이트댄스
틱톡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틱톡의 알고리즘에 대한 권한을 오라클이 어디까지 부여받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다 보니까 주가가 쉬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론 매출 이익 가이던스까지 모두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주가는 장중 한때 4%대까지 낙폭을 벌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2.8% 하락 마감을 했죠. 깜짝 놀랄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라는 이 의문들이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 올해 들어서 주가가 2배가량 뛰었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7 그 밖에 종목들 가운데서 그나마 좀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메타입니다. 간밤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 혹은 MAU가 30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지난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지 13년 만에 이뤄낸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혼조 양상을 나타냈던 가운데 확실하게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던 업종은 바로 에너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올해 그나마 좀 부진했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타났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요 종목들의 이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이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웨이모가 기업용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웨이보 포 비즈니스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주로 대도시에 자리한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의 직원들이 이 웨이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이 방식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 고객 가운데 하나로 피닉스에 본사를 둔 중고차 판매 업체죠. 카바나를 이미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최고치 행진을 달려갔던 종목 가운데 하나이다 보니까 오늘 AI주 약세와 맞물리면서 1.8% 하락, 247달러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MS 뉴스도 보시죠. 이 코파일럿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을 추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협력사였던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요. 반대로 오픈 AI 역시도 대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점점 더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라클,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등과 계약 및 투자 소식이 줄줄이 발표된 바가 있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MS가 엔스로픽을 명백한 경쟁사라고 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쟁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간밤 0.2% 가까이 상승하면서 510달러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알리바바도 확인해 봅니다. 이 CEO가 AI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AI 신제품인 이 퀸3 맥스 그리고 각종 업데이트도 함께 발표를 했고요. 자사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반에 있어서 앞으로 5년에 걸쳐 전 세계 AI 누적 투자가 총 4조 달러를 초과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역사상 그 어떤 업계 혹은 산업보다도 가장 큰 R&D 규모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AI 산업 전반에 대한 확장성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는 8.2% 뛰어오른 176달러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 더 확인해 봅니다. 간밤 유럽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섹터 가운데에서는 방산주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만 들었었는데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이 이 방산주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간밤 트루스 소셜의 EU 그리고 나토의 지원에 힘입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모든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가령 독일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랭크가 6% 급등,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드, 스웨덴의 사브가 각각 3%대의 장중 급등 흐름을 연출했고요. 미국 증시 안에서는 노스럽 그루먼의 주가가 1.6%의 상승으로 방산주들 내에서 가장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튬 아메리카스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리튬 광산 업체에 해당하죠. 지금은 미국 네바다주에서 대규모 리튬 광산을 개발 중인 것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투자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을 생산하는 테커 협곡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는데 에너지부 그리고 GM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리튬 아메리카스는 미국 안에서 최대 리튬 생산업체로 거듭이 날 수 있습니다. 간밤 주가는 100% 가까운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클라우드플레어와 협력을 해서 X402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양사는 AI 기반 결제를 위한 범용 오픈 표준 구축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AI와 API 혹은 앱들 간에 훨씬 더 자유롭고 순조로운 이 결제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로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 즉시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카드 결제를 하고 인증을 받고 구독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영상 편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장중에 1% 이상 뛰는 순간도 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0.5%의 플러스권을 지켜냈습니다.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먼저 프리포트 맥모란 오늘의 급락 특징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에 해당하고요.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지난 9월 8일 심각한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한 생산 지연이 예상된다라는 사측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8일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서 약 80만 톤의 젖은 토사가 광산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인명티 피해 역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장에서는 구리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로 이어졌고요. 실제로 3분기 구리 판매량 앞선 예상치보다 4% 정도 감소할 거다라는 사측의 이 발언 예상이 전해지자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가 17% 가까운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7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다음으로는 인텔의 급등을 촉발했던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인텔이 애플에 투자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초기 단계의 대화이며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인텔의 리프탄 CEO는 최근에 이 턴어라운드 전략의 일환으로 정말 많은 파트너사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약속받았고 그에 앞서서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정부의 투자도 이미 진행됐던 바가 있었죠. 결국 인텔이 기사회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는 고객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팹, 반도체 공장을 사용하게끔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 회사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에 팹 기술력을 얼마나 강화하느냐, 인텔의 미래 성장성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6.4% 급등하면서 30달러대를 뚫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유닉듀어 헌팅턴병 유전자 치료제 임상 결과가 전해졌고요. 임상 결과 신경퇴행성의 질환 진행 속도를 늦춰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250% 가까운 폭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징주 모두 점검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200%가 넘게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국내 서학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종목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애플처럼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세를 그리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대규모 딜이 오히려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의 AI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불안을 먹고 자라는 황금빛 그래프가 있죠. 바로 금입니다. 주요 자산군의 YTD 수익률 1위 자산군으로 금이 압도적이고요. 33%의 올 한 해 동안의 토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스크 대비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금이 어느 정도일까? 역시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사실 디지털 금이다라는 별칭을 얻고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토탈 수익률 기준으로는 5위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로 따졌을 때 10위권 안팎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믿음을 그래도 계속해서 줬던 자산군 중에 압도적인 위치에는 역시 금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간밤에는 금 가격이 1%가량 선물 시장에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뒷배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공식 금 보유량과 총 외환 보유액 가운데 금 비율을 중국 기준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금 보유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기사도 어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 목적은 결국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을 저지하는 데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달러 패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엄중한 인지 때문인지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별 금 보유량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EM마켓 쪽에서 훨씬 더 그 추세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 기반의 금 보유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수평선을 그리고 있는 노란 선이 미국의 금 보유량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 상승에도 이렇게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반면에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비트코인 금 가격과의 추이를 살펴보시죠. 금은 빨간색 선, 비트코인은 노란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한때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비트코인은 금과는 확연하게 다른 흐름을 그리고 있는 최근이죠. 특히나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또 오르면서 금 가격이 내렸는데 안전자산으로서 과연 그 안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을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 심리가 몰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달러가 오르게 되면 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중에서도 결국에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줬던 프리포트 맥모란 이슈입니다. 인도네시아 구리광산이 지난 9월에 산사태 이슈로 중단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중단된 인도네시아 구리광산을 2026년까지 운영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 가격은 간밤에 3.8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프리포트 맥모란은 16% 넘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구리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구리하면 우리는 전선을 쉽게 떠올립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선, 전력에 대한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상승 추이도 우리가 지속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프리포트 맥모란 이슈까지 짚어봤는데 지금 이런 자원 패권을 가져가는 것이 미국 행정부로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저희 글로벌 비트 이후에 소식이 들려와서 뉴스프레소에서만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최대 리튬 광산을 영위하고 있는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최대 10%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였고요. 리튬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테커패스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도 함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미국의 최대 리튬 광산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자 리튬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간외에서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가 70% 넘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도 또 하나 들려온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입니다. G7 국가들이 중국 히토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각자의 국가들의 히토류 생산 보호를 위한 최저 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겉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더라도 히토류를 둘러싼 자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계속해서 촉발될 수 있다라는 점 투자하실 때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지분을 인수했던 기업이죠. 인텔이 이번엔 애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최근의 인텔인데요. 그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인텔이 최근 애플에 전략적 투자 유치 및 파운드리, 칩 분야 협력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양사 간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거래가 실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주요 목적은 인텔의 경영, 기술적 반등을 위한 자금 확보와 장기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미 정부 등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애플의 칩 공급 재개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애플은 이전에 2020년 TSMC 위탁 전략 고수로 인텔 칩으로부터 탈피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대신해서 기술 투자 파트너십 또는 공동 프로젝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시장 평가입니다. 네, 인텔 사실 어젯밤에 간밤에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했는데요.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빠르게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6% 급등으로 장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애플의 SOS를 치고 있는 인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밤에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0.83% 하락이었고요. 위쪽에 상승한 그래프가 인텔, 빨간색 선이 애플의 일중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의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결국에 인텔이 원하는 것은 파운드리 공급 재개가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지는데요. 인텔은 최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소프트뱅크, 미 정부까지 계속해서 외부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 굉장한 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생산량 자체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33%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도 인텔의 포지션은 어땠을까요? 지금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마켓쉐어를 살펴볼 때 TSMC가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의 자리를 올리면서 무엇보다도 전 분기 대비 무려 44% 더 생산을 늘리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다면 인텔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전 분기 대비 3%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전 분기 대비 얼마나 파운드리 생산량을 늘렸냐의 기준의 순위이기 때문에 인텔의 전체 점유율은 여전히 그렇게 높지 못한 편입니다. 인텔이 과연 애플로부터 다시 파운드리 수주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파트너십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애플과 파운드리 기술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보도 안에서 애플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은 역시 TSMC에 대한 우선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0년에 자체 설계에 들어갔고요. 이러한 물량을 TSMC의 위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텔의 협력 제안 배경이 어떻게 나간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생산해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인텔이 공략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TSMC 위탁 전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술 투자나 파트너십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파운드리를 실제로 수주하게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텔이 최근 미 행정부 지분 인수 이후에 주가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과연 또 새로운 상승 동력을 얻게 될 것인가도 이번 보도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간밤 주가 상승폭도 상당히 무서웠는데요. 관련된 소식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알리바바가 QN3 맥스 초거대 AI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1조 트릴리언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지닌 알리바바사의 최첨단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성능의 경우에는 코드 생성, 에이전트형 자동화에서 강점을 보이고 기존 챗봇, 챗GPT보다 더 적은 프롬프트로 자율적인 목표 달성, 실행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벤치마크 기록에 따르면 권위 있는 외부 평가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딥시크 V3 3.1 등 동급의 미국, 중국 라이벌 모델을 일부 지표에서 뛰어넘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3년 동안 3,800억 위안, 달러 기준으로는 약 534억 달러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ADR 기준에 간밤의 주가, 특히 빅테크 기업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알리바바 초거대 AI 모델을 출시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도 공식화했죠. 사이즈는 1조 트릴리언 개가 넘는 파라미터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고요. 멀티링구얼은 100여 개 언어를 지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성능에서도 엔트로픽의 모델, 딥시크 모델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발표하는 벤치마크 성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하고 중국의 기술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체제가 좀 다르다는 이점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 속도를 가져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내수 시장이 커서 충분히 그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다시 알리바바에 대한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오다가 다시 주가 반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